우리 마을에 계시는 그 누구나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을 초대석입니다. 네, 여러분 4월 22일 하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은 잘 알 것 같아요. 학교에서 4월 22일은 바로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요,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인데요. 지구의 위기라고 생각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매일 지구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마을 초대석은 대구 지역 환경 교육을 위해서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네, 바로 대구 환경교육센터인데요. 대구 환경교육센터 활동가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마을 초대석 시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은 익숙한 목소리이신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른 아침에 햇살과 봄철 연두빛으로 피어나는 풀잎, 그리고 동네 골목길 산책하기를 좋아하는 대구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루하루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주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공동체 FM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나뿐인 지구에 대한 얘기 하지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들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풀 주영님. 오늘 준비 너무 많이 하고 왔는데 우리 그 다음 분 부담될 것 같은데. 네. 네,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앞서 그런 내용은 잘 없는데. 먼저 할 걸. 네, 저는 노을을 보면서 헬스하기를 좋아하는 작년 2월부터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10월부터 대구 환경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 임호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러게요. 노을 헬스. 네, 정말 노을과 헬스가 좀 어울리시는 외모를. 그런가요? 자, 그렇다면 환경교육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센터로 이렇게 우리 마을에 산다해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환경교육이 우리 마을 곳곳에서 좀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강사를 양성하기도 하고요. 환경교육을 기획하기도 하고, 환경교육이 필요한 곳에 연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교육이 정말 마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실천하는 환경 시민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변화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2019년 8월 13일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열심히 달리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2019년 8월 13일이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그렇죠.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 환경교육에 좀 대구 지역에서 활발하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일상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모이시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주영님은 초창기 멤버이신가요? 저는 20년 6월 10일에 활동을 시작한 날짜도 기억하는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는 이 환경교육센터에서 또 이렇게 3년 동안 진행해 온 바로 뭔가 이렇게 또 확장을 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앞에 질문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여러 가지 활동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자면 네. 우선 광역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있을 것 같은데 광역 환경교육센터요? 네,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환경교육에 관련된 법률 중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그 법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대구시는 좀 늦은 걸음이긴 하지만 네네. 작년 11월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단체가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지역에서 좀 자리매김하고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홍보를 할 텐데요. 네. 올해 좀 중점 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은 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네. 이따가 이것은 크게 좀 홍보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6월 5일 환경의 날이 있는데 그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여러 환경교육 기관들과 단체들이 좀 일주일 정도 길게 환경교육 주간을 같이 준비해보자. 그래서 환경교육을 더 많이 알리고 집중적으로 해보자. 이런 주간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학교에 환경동아리가 대구 지역에는 모든 학교에 환경동아리가 있는 지역으로 유일하게 좀 있는데요. 네네. 그런 환경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대구 환경교육 한마당, 그리고 대구에 있는 환경기관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환경인식을 높일 수 있는 대구형 환경인증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시민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교육 정보들이 잘 전달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올해에도 대구 환경교육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네. 이를 바탕으로 대구 환경교육 정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곳에 배포돼서 더 많은 분들이 좀 교육에 접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이모영 활동가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보지 이야기도 안 그래도 나중에 여쭤봐야지 했더니 미리 준비를 다 하셨군요. 네, 간략하게 하고 네. 뭐 더 요거는 이제 광역 환경교육센터의 네. 사업만은 얘기 드렸는데 네. 또 더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할까요? 그 부분은 우리 그럼 나중에 나중에 할까요? 네.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 뭐 오셔서 마음껏 이야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럴까요? 그럼 네. 짧게 정보지가 뒷부분에 있지만 짧게 얘기를 일단 드리면 먼저 더 얘기를 하시고 네. 마지막에 다시 또 우리 또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원래 한 10주를 준비했다면 네. 두세 주 정도로 네. 간략히 네, 드리자면 네, 네. 저희 센터에서는 그 지역 생태축제 맹꽁이 축제를 작년부터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 서현정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저희 사회로 네, 개막식 네. 사회를 봐주시기도 네, 했었는데요. 네, 네. 좀 이런 양서리를 주제로 하는 생태체험 활동이나 축제를 올해도 좀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환경학습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학습 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네네. 지역 기관이나 마을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회원 소모임 활동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맹꽁이 탐험대, 달성습지, 자연학교, 환경교육 우수 프로그램 진행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숨이 차네요. 한 호흡으로도 힘들 정도의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 일을 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 관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도 오늘 과학 관련돼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과학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관련된 것도 도구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학교에서도 정말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유독 학교에서도 그렇고 복지기관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기관에서 우리 환경교육을 좀 하고 싶다. 환경교육 네. 강사를 연결해달라. 이런 문의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네, 하고 있죠. 계시네요. 네. 환경 교육을 위한 강사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교육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재밌거나 뭐 관심 있는 분야 혹시 나의 전공 분야가 있다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웃으셨어요. 이제 나의 차례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임호영님. 네. 저는 뭐 자신 있게 사실은 환경 철학이랑 환경 정책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환경교육과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대학교 시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시험 문제.
자연 생태 환경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함께 얘기를 하라라는 소설하시오라는 시험 문제인데요. 어려운데요. 네. 이게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1학년 전공 선택 과목 중에서 이재영 교수님이 환경 철학이라는 과목의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어요. 네. 당연히 정해져 있는 답을 작성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게 자기의 생각을 네, 네, 네. 얼마나 확립하고 있는지를 네, 보시는 네, 것 네. 같은데 네, 맞아요. 고민하셨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경교육과를 들어온 학생들이 1학년 때 이제 전공 수업이니까 거기에서 그럼 자연이랑 생태, 환경 세 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사실은 환경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 환경이라는 것과 환경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리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업보라고 해야 되나? 네, 계속 가지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경 철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답이 없이 계속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처럼 환경 철학이 환경 교육의 근본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표시등과 같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향에서 그런 사회적인 흐름과 대중의 공감이 쌓여져서 만든 것이 또 환경교육 정책이 될 수 있을 네.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교육의 시작과 끝인 환경 철학과 환경 정책이 가장 재밌고 관심 있는 분야고 그리고 오직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4차 혁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 꼭 필요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네, 환경 관련된 철학과 정책에 대해서 관심 분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도 호영 활동가님께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좀 환경교육에 있어서 같이 활동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분야는 저는 좀 우리 주변에 있는 네. 나무나 새나 꽃이나 이런 다양한 생명체를 만나가는 네. 그런 생태 교육을 좀 되게 재미있고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달성습지, 월곡지, 앞산이나 이런 자연에 가는 걸 좋아하고 네. 함께 나가서 좀 자세히 관찰하기도 하고 소리를 듣고 조용히 만나면서 좀 계속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살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자연의 세계에서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생태계를 좀 알아가면서 신기해하는 모습들도 만나면 즐겁고 그렇게 즐겁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행복해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제가 즐거워하는 환경교육의 하나의 분야고 네. 한 가지 좀 중요하고 시급한 교육이라고 인식해서 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분야는 역시나 기후위기 네. 이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먼 사회의 문제고 먼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문제라는 거 원인이라는 거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기후위기 교육 이런 기후위기 교육이 요새 또 많이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네. 진행하고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좀 시급함을 느끼면서 중요성을 좀 더 마음에 담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후위기라고 기후위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환경교육센터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교육도 하시고 강사 양성도 하시는 거잖아요. 평소에 사실 환경교육에 관심이 좀 많았던 분들, 또 환경과 접목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강사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올해 그 탄소 중립 환경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좀 기본 전문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마을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 관심 많이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뵐 수도 있었고 네. 또 기후위기, 다양한 자원순환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활동하시는 활동 모임을 보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런 분들께서 좀 이번 강사 양성 과정에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를 꼭 알리고 싶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먼저 전문 과정부터 좀 먼저 시작이 돼요. 4월 네. 18일부터 시작되는 전문 과정은 환경교육사, 산림교육 전문가, 자연환경 해설사 등의 자격증을 좀 소지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네. 먼저 진행을 해서 네네. 좀 더 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이나 내용들을 좀 심화 역량 강화 교육의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5월 16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래서 5월 16일부터 이것은 무려 17회기에 걸쳐서 60시간의 장장의 긴 시간을 통해서 환경교육 강사를 좀 양성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교육은 기후위기, 녹색 소비, 생태계, 자원순환, 식생활 등 환경의 모든 분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분야를 다 실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찬 교육이 정말 좋은 유명한 강사님들을 모셨어요. 네. 그래서 환경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마을에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강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상반기 교육은 4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니까요. 많은 분들, 성서주민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준비했습니다. 4월에는 전문가 교육을 하지만 대구 시민들이나 우리 성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저 같은 또 잘 네. 모르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무조건 다 하실 수 있는데 선착순으로 뭐 몇 명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 30명 정도를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빨리 신청을 하셔야겠네요. 네. 당장 17회기에 60시간이라 하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도 같지만 관심이 있다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관심 가는데요. 신청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시민이라면 좀 알아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디 가서 배울 곳이 없는데 이런 기회로 또 배울 수 있다면 좋은 또 다른 뭐 경험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나의 생각이 또 아이들에게 또 가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렇죠. 오늘 제가 방송국에 우편물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2022년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정보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니 이걸 보고 제가 좀 놀랐거든요. 대구 사실 여기저기에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와 소모임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사실 잘 볼 수는 없는데 좀 이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도 신청곡 저희가 들려드리거든요. 신청곡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어떤 곡 듣고 싶으신가요? 제가 제가 사진에 안 그래도 여쭤보시길래 생각을 해봤는데 그 칵테일의 사랑이라고 네. 이걸 리메이크한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좀 최근에 좋아해서 그 곡을 신청할까 합니다. 칵테일 사랑 리메이크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저는 예전 버전 사람이요. 저도요. 그래 우리 이 곡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칵테일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좀 신나는 리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FM 89.1MHz SCN 성서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대구환경교육센터 주영 임호영 활동가님 나와 계시고요.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보지 이야기 하다가, 노래 듣고 왔거든요. 이렇게 꽉 찬 정보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정보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앞서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긴 했었는데 대구 지역의 그 환경교육 현황을 한데 모으고 이를 필요로 하는 학생, 강사, 교사, 공무원, 활동가 등이 보고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구 지역의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정보지 사업이 아마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목적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계기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교육이 몇 분야로 또 나눠져 있죠? 환경교육 여기 분야는 저희 정보지 안 그래도 가져오긴 했는데 총 5개, 맞나요? 5개로 나눠져 있고 환경 전반. 환경 전반, 지구 환경, 환경, 지역 환경, 그리고 생활 환경, 문화 환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5개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 그룹을 나누게 된 것은 이번 대구환경교육 프로그램 정보지에서 나눠진 게 아니라 제가 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국가환경교육센터, 즉 서울에 있는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2018년도에 현황조사를 시작한 연구 단계에서
진행할 때 나눠지게 됐었어요. 네네네네. 네.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환경이라는 분야가 우리 생활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네네. 심지어 영어에서의 environment와 한자에서의 환경이라는 의미가 네. 사람을 중심에 두느냐, 사람을 일부러 보느냐의 관점에서 또 나눠지게 되는데요. 사람을 중심으로 보느냐. 네. 네, 그러네요. 일부러 보느냐.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총 5개 그룹으로 나눠지게 된 네.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사람의 관점에서 환경을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환경 전반의 경우에는 이제 지구 환경, 지역 환경, 생태 환경, 문화 환경의 중에서 3가지 영역 이상을 포함시키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지구 환경은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생태계라든지 화석 연료라든지 뭐 이제 산불 문제라든지 사막화와 같은 지구 전반적에 있어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을 지구 환경이라 포함하고 있고 네네. 지역 환경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생태와 관련된 숲이라든지 강, 뭐 섬이라든지 갯벌, 습지 이런 철새와 같은 것들을 나누고 있고 생활 환경은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네. 우리 식생활 문제라든지 네. 물이라든지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두고 있고요. 마지막 문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철학을 포함해서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예술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경제라든지 환경 복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문화 환경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 세세적으로 나누니까 되게 다양하게 느껴지고, 근데 가장 중심은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서는 분류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정보지를 만들면서 저희들 들어도 뭐 이렇게 새로 아는 것들이 많겠지만 만들면서도 처음 알게 되거나 관계를 맺었던 곳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이런 정보지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곳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반반협동조합이라든지 저스트 프렌드 도서관, 대구세계 시민교육협회 등이 있어요. 저스트 프렌드 도서관 반반 협동조합이요. 네. 그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제 반반협동조합의 네. 경우에는 이제 보통 뮤지컬이라든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반반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가 이제 토끼 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뒤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마술이라든지 마술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조금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네, 전래동화를 연결해서 얘기해 주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관계를 이번에 통해서 또 관계를 맺게 됐고 앞으로도 또 다른 분들도 저희랑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맺었으면 합니다. 환경 관련된 일을 하는 곳들을 또 발굴하는 또 계기가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정보지를 보셨던 분들의 반응 어떤지 궁금해요. 네. 사실 뭐 다양한 단체에서 사실 반응들을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정보지 평가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이제 크게는 정보지를 준 단체, 그러니까 정보지에 실려 있는 이 정보를 준 단체들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이 정보지를 보고 활용하고자 하는 학교라든지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한번 하려고 해요. 아마 올해 후에 이제 사후 평가를 할 예정인데 단편적으로 아까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저희 센터로 정보를 보고 연락을 오는 교육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정보지에 실을 수 있는 다른 단체나 시설 기관에서도 이런 교육 의뢰가 많이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주영 활동가님이 이 정보지를 본 반응? 저는 그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뜨거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우리 지역 도서관에서 이 정보지를 봤다. 근데 너무 알찬 환경교육 내용이 있어서, 거긴 한 권밖에 없어서 자기가 직접 센터에 와서 이 자료지를 좀 가져갈 수 있겠냐. 이런 시민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와서 그렇게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환경동아리를 운영하시는데, 다양한 환경교육 기관을 좀 알고 싶은데, 그래서 연결을 하고 싶었었는데, 사실 어디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지
정보지를 보니까 주제별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강사님 이렇게 있구나. 그런 네. 정보를 알 수 있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너무 좋으셨다. 네. 이런 얘기를 주시기도 하고 문의 전화로 실제 정보지를 잘 받았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보고 교육 연결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실려있는 단체들에서 문의를 많이 받으신대요. 정보지를 받고 네. 이렇게 제로웨이스트 되구나 이런 플러깅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전화하게 됐어요. 이런 문의 전화를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기관과 이렇게 환경교육이 필요한 곳이 연결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올해는 더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끈불끈 마음이 쏟았던 그런 반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정보지 하나만으로도 네트워킹이 된단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네. 만들 때는 이게 이렇게 종이를 전달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긴 했는데 네. 전달되고 보니 그런 효과들이 실제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나 다른 단체에서도 이 환경 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정보지를 통해서 또 연락이 되고 또 다양한 수업들이나 교육들을 또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면은 그 또한 부모로서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서 네. 보시고 저희 단체 이제 이런 거 있으니까 실어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곳도 있어서 올해 만들어지는 건 좀 더 알차게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제 찾아가는 것보다 이제 찾아오네요. 연락이 오네요. 우리 거 그러네요. 넣어주세요.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환경교육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소식들을 담을 수 있다면 또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로깅이나 이런 것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관심 있으시니까 보시는 건데 이 정보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 또 기대해 볼게요. 더 열심히 하실 거죠? 네. 열심히 해야죠. 머릿속에 이제 또 그리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각자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얘기하세요. 네네. 저 앞서 뭐 얘기했던 단체들 반반협동조합 아직도 뇌리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네네. 네, 그 프로그램을 뭔가 추천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이쪽에만 몰려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뭔가 한편으로 우리가 환경교육을 뭔가 떠올렸을 때 단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넘어선 교육을 좀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반반협동조합에서 하는 마술과 전래동화를 섞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세숨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신선해요. 네. 그리고 또한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뭐 환경교육 정책 분야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달성 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한 아이들과 하는 교육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사실 하나만 손꼽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아직 대구 환경교육을 포함한 뭐 이제 이런 환경교육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고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네. 때문에 우리 지금 대구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 시설과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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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를 데리고 참여해본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저는 만족하고 다양한 게 있을수록 좋아요. 근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친구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우리 어떠셨어요? 어떤 거 얘기하고 싶으세요, 주영님? 저도 여러 개가 있었지만 전 딱 한 가지를 꼽아왔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 사회적 협동조합 마룡에서 이 성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탄소중립 채식문화 만들기 네. 채식문화 마을 만들기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런 채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네. 그래서 뭐 기후위기의 건강과 채식에 관련돼서 교육을 하시기도 하고 네. 비건 관련돼서 챌린지 활동도 하시고 네. 그리고 채식 레시피를 모아서 그런 경험을 나누시기도 네.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셔서 많은 지역에서 좀 이런 채식문화 만들기 교육이 많은 마을 공동체에서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프로그램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꼭 소개하고 싶으시죠? 네. 저 작년에 이거 진짜 참여하신 분이 지금 아. 앞에 계셨군요. 말씀하신 거 제가 그러고 보니까 참여를 많이 했네요. 그러네요. 네, 정말 좋은 이 프로그램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곧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이면 환경 관련 행사들 많이 열리는데 환경교육센터에서 특별하게 이런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까요? 지구의 날이 4월 22일인데 올해는
그 지자체 선거가 6월 달에 있어서 네. 지구의 날 행사는 대대적으로 하지 못할 예정이고요. 네네. 관련돼서 지구의 날이 어떤 의미고 우리 그런 의미들을 좀 홍보하는 활동들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 네. 저희가 좀 집중해서 진행할 예정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일주일 환경교육 주간으로 대구 지역 곳곳에서 좀 관련된 환경의 날 행사를 모아내고 홍보하고 환경교육에 대해서 알려내는 그런 6월 5일부터 일주일 그래서 탄소중립 실천 챌린지도 진행할 예정이고 네네.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홍보하는 리플렛도 제작해서 좀 시민분들에게 나눠드릴 예정이고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대구 환경교육센터 블로그나 뭐 이런 데 잘 보시면 되겠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네네. 곳곳에서 근데 뭐 수목원이나 음, 공단이나 다양한 기관에서 홈페이지에서도 홍보할 예정이고 네네네. 저희에서 이제 모든 걸 총망라해서 환경교육 주간에 대한 행사를 홍보할 네, 예정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에서의 일주일 동안 환경주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6월 1일이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대구 시민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질 텐데요. 이 환경과 관련해서 후보자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한 게 구체적인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저의 바람으로 생각했던 거는 네. 좀 대구가 환경교육의 1번지가 됐으면 좋겠다. 환경교육의 1번지. 네, 환경교육 도시 대구로 좀 선언이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크게 있어요. 네. 그래서 환경교육 도시로 먼저 지정된 충남은 먼저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요. 네. 중요한 환경교육을 잘 진행되기 위해서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를 조례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네. 이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잘 잡혀 있어야 곳곳에서의 그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대구시도 이러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 환경교육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까지 확대되는 것이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크고요. 그리고 대구 하면 좀 막창이나 치맥 페스티벌 같은 육식 소비가 되게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채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 없는 무슨 요일이나 채식급식의 날이나 이런 육식 소비를 좀 줄이고 채식을 지향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시행할 수 있는 후보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채식을 하고 있는 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을 게 없다라는 맞아요. 네, 너무 심각한 문제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사실 고기가 없으면 아이들이 또 먹질 않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다양한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면 아이들도 또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렇죠. 그날만이라도 또 다양하게 비건 채식의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게 시작일 것 같습니다, 진짜. 사실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고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뭐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떠십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런 이제 하나하나의 정책보다는 좀 큰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철학 부분에서 정책 분야에 아니, 그냥 그런 나의 것보다. 관심 있는 분야로 네. 그런 것보다 뭔가 흐름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는 아직까지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특히 그래서 우리 1번지 되려고 지금 하잖아요. 네, 환경교육 맞아요. 1번지. 네. 그래서 특히 저와 같은 청년층이 요구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코로나 직전에 바로 영국과 미국에서 조사한 그런 걸로는 2019년에 MZ세대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환경이었어요. 때문에 뭔가 이제 대기업들의 코카콜라라든지 뭔가 이런 파테골리코지라고 하는 그런 큰 대기업들은 이런 이제 MZ세대를 잡기 위해서라도 네.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앞서 팀장님이 얘기해 줬듯이 뭔가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이제 그런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는 소비가 사실 필요해요. 네네.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환경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처럼 값이 싸서 한 개를 사서 한 개를 더 준다고 하는 소비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네. 우리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생태라든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같은 뭔가 이유 있는 소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대구시에서 제안을 하고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구는 사실 서울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배산임수라고 하는 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네. 이제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 네. 그런 것도 있고 특히 광역시 중에서는 대표적인 분지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네. 때문에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구시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눈 가리고 앙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한 청년들이 대구에 내려오지 않는 이유 그리고 대구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서울에 많은 인프라도 있겠지만 어느 지역에서나 이건 동일한 문제이고 네. 근본적인 문제는 대구 시정이 서울을 따라가기 위해서 급급하는 모습, 즉 지역성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성이 없다. 네. 네네. 해서 그런 우리 지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지라든지 기후변화에 취약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모든 시정, 대구 시정의 기저에 깔고 지역 생태라든지 생태 전환을 위한 그런 국정 운영을 한다면은 대구 지역으로 많이 모이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생태 전환 뭐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환경에 대한 기저를 깔고서는 뭔가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또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긴다면 청년들이 어디 나가지 않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네요. 이 대구 환경교육센터 주영 활동가님, 이모영 활동가님, 자 오늘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저도 자주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백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팔라우. 다른 태평양 섬들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고 있는데요. 이 수몰 위험에 놓인 40여 개 이상의 태평양 섬들의 탄소 배출은 전 세계 0.4%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에 따르면요. 이 2021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6에서 7%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걸 다 상쇄하게 된 거죠. 이 소위 탄소 중립이라는 걸 하려면 코로나 봉쇄 때와 같이 탄소를 좀 감축시켜야 하는데 감축은커녕 2021년을 경유를 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 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네, 이것은요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의 슬로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을 초대석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영 활동가님, 이모영 활동가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마을 초대석이었습니다.